테슬라, 사흘 연속 주가 급락. 상승 기대감은 여전. 테슬라 주가가 사흘 연속으로 내리하락했다.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 7.36% 폭등하며 순조롭게 산타 랠리를 시작하나 싶었던 테슬라는 26일 1.76%, 27일 4.95% 급락한 데 이어서 30일에도 하락세를 지속했다. 테슬라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분분하다. 테슬라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이라는 큰 명제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트럼프 당선 이후 70% 주가 폭등은 펀더멘털과 괴리된 탓에 지속 불가능하다는 비관론도 있다. 테슬라가 내년 1월 2일 올해 4분기 출하 통계를 공개하는 것이 주가 흐름을 가르는 한 차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4분기 자체 전망은 나쁘지 않다. 애널리스트들은 대체로 51만 대를 예상하고 있다. 테슬라 자체 전망 51만 5천 대를 소폭 밑도는 수준이다. 51만 대 전망이 현실이 되면 올해 전체로는 테슬라의 소폭 증가세 기대와 달리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머문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고전한 것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전년비 38% 급증한 180만 대를 출하한 것과 비교해 올해 성적이 두드러지게 나빠 보일 수 있다. 다만 모두가 그렇게 내다보는 것은 아니다. 바클레이스는 23일 분석 노트에서 테슬라 자체 전망과 부합하는 51만 5천 대 출하를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전체로는 출하 대수가 180만 대를 소폭 웃돈다. 내년 전망은 낙관적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내년 출하가 20에서 30% 증가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대체로 테슬라에 낙관적이지만 일부 비관도 상존한다. 특히 바클레이스는 지난 18일 분석 노트에서 지난달 5일 대선 이후 테슬라의 가파른 주가 상승세는 테슬라 펀더멘털과 극도로 괴리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바클레이스는 대선 이후 주가 폭등을 이끈 것이 펀더멘털이 아니라 옵션과 기술적 매매였다면서 암호화폐 상승세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테슬라 낙관론자들은 트럼프 당선 이후 게임이 바뀌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표 낙관론자인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400달러에서 515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트럼프 당선은 테슬라의 앞으로 4년 동안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이브스는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을 토대로 테슬라가 도약할 것이라면서 내년에 주가가 650달러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테슬라 강세론자인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 역시 비중합대를 추천하고 테슬라가 최고 선호 종목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조나스는 목표 주가를 310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미즈호 증권 애널리스트 BJ 라켓이도 실적상으로 추천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는 515달러로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선 승리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테슬라를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자율주행과 저가 전기차 모델 출시가 그 동력이 될 전망이다. 테슬라는 지난 추수감사절 즈음 완전 자율주행 버전 13을 발표했다. 기대했던 것과 달리 자율주행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었지만 머스크는 내년 중반에는 진정한 FSD가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FSD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에 힘입어 상업화에 성공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FSD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택시 사이버캡 역시 앞으로 테슬라 실적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머스크는 2027년 이전 대당 3만 달러 미만 가격으로 사이버캡이 출시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약간의 허언증이 있는 머스크의 호언장담이어서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시장의 기대가 크다. 머스크가 트럼프 최측근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12일 머스크를 신설될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으로 지명했다.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며 재정 지출 낭비를 없애고 연방기구를 재구축하는 것이 정부 효율부 목표다. 머스크는 비벡 라마스와미와 공동으로 정부 효율부를 이끌면서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서 테슬라의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구축할 전망이다. 아이브스는 트럼프와 머스크의 전략적 동맹이 실시간 가동될 것이라면서 이는 테슬라에는 완전한 게임 체인저라고 결론냈다. 내년엔 애플이 대세. 빅테크 분석의 대가에 장밋빛 전망. 월가에서 빅테크 분석 달인으로 알려진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가
애플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아이브스는 애플의 목표가를 기존 $300에서 $32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애플의 주가가 향후 26% 이상 급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날 된 아이브스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2025년은 애플에게 황금 성장 시대가 될 것이라며 애플의 인공지능 전략이 소비자 성장 스토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들어 애플이 34% 이상 급등했지만 기업 가치에 비해선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라며 투자자들이 AI가 강화된 아이폰의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 아이폰 수요가 강화되고 슈퍼사이클은 지속될 것이라며 아이폰 수요는 궁극적으로 애플의 매출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애플이 차세대 칩 아키텍처, 새로운 하드웨어, AI 중심의 미래형 아이폰 모델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새로운 시대가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이브스는 기업 AI 혁명은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지만 소비자 AI 혁명은 애플이 주도할 것이라며 애플이 내년에는 엔비디아를 제치고 가장 먼저 시가총액 $4조 클럽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샤오펑, 플라잉카 시대 연다. 새해 CES서 실물 공개.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이 내후년 출시를 앞둔 모듈식 비행 자동차를 새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선보인다. 카뉴스차이나닷컴 등에 따르면 샤오펑 자회사 샤오펑 에어로 HT는 CES 2025에서 모듈식 플라잉카인 랜드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를 전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샤오펑 에어로 HT는 지난 2022년부터 플라잉카 콘셉트를 공개해왔지만 모두 시제품이었다. 이번에는 실제로 주행에 성공한 모델을 전시할 예정이다. 상용화할 제품과 가장 가까운 형태일 확률이 높다. 북미에서는 플라잉카를 출시할 계획이 없지만 홍보를 위해 CES에 참가한다는 분석이다. 샤오펑 에어로 HT는 오는 2026년 넥을 양산하고 인도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간 1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넥 가격은 약 200만 위안이다. 넥은 지난달 첫 공개 비행을 수행했으며 2,000대 이상 사전 주문을 확보했다. 중국 내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로 HT가 선보이는 넥은 분리형 플라잉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전기차 내부에 항공기가 숨겨져 있으며 버튼 하나로 분리할 수 있다. 샤오펑 에어로 HT에 따르면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000km 주행이 가능하며 완충 시 5에서 6회 비행이 가능하다. 항공기 내부에는 2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다. 중국 니오 저가 전기차 공개. 귀엽 내 비웃. 중국 전기자동차 회사 니오가 저가 차량을 공개한 뒤 비웃음을 샀다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도했다. 니오는 최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연례 행사에서 하위 브랜드 파이어플라이를 선보였다. 파이어플라이는 14만 8,800위안부터 시작하는 소형차다. 독일 BMW의 미니와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어플라이 차체 앞뒤에 달린 작은 둥근 조명 3개가 세련되기보다 귀엽게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또 시장에서 파이어플라이를 비웃어 니오가 고급 브랜드로 자리 잡으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니오는 2014년 회사 설립 이래 가장 비싼 차 ET9을 새해 3월 출시한다. 사전 판매 가격이 80만 위안이다. 독일 포르쉐 파나메라나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에 맞서는 4인승 세단이라고 블룸버그는 소개했다. 니오가 값비싼 차에 이어 저렴한 차까지 선보인 이유는 더 많이 팔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창립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수익을 못 낸 터라 판매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윌리엄 리 니오 최고 경영자는 새해 판매량을 2배로 늘려 최소 44만 대를 팔 것이라며 파이어플라이는 매달 수천 대 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